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좋은 코드가 무엇일까라는 주제고, 읽기 좋은 책 제목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스포를 해버렸네. 하여튼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에 있던 내용이랑 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조금 발표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코드가 이제 좋은 코드일지, 좋은 코드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거를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신 적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음, 저 말에 되게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어, 예찬님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딱 주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읽었던 책의 제목이 이제 읽기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다라는 책 이름이고, 저도 이 말에 정말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읽기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냐면은, 코드를 이제 보통 한번 쓰면은 이거는 정말 수없이 다시 읽힙니다. 그리고 그 읽는 사람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쓴 코드도 일주일 뒤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 딱 코드를 읽을 때 이게 읽기가 좋아야 좋은 코드다라는 말이 저는 딱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엄청 큰 테크 서비스들은 이제 10년, 20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오래된 코드들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읽혔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처럼 읽기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다라는 말이 저에게 되게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쓰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이 훨씬 많고, 읽기 어려운 코드는 읽는데도 훨씬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읽기 어려운 코드를 읽고 고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 고전 문학 같은 거 뭐 읽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코드인지 좀 한눈에 알아보기 조금 힘들죠. 노드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 것 같은데, 노드를 가져와서 노드가 널이면 리턴하고,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프린트를 찍고, 마지막에 나와서 한 번 더 프린트를 하고 있네. 이러면은 왜 한 번 더 프린트하지? 라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코드죠. 근데 이거를 조금 읽기 좋게 또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그냥 포문 하나 쓰면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냥 노드 리스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출력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짧은 코드만 봐도 저는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확실히 차이가 걸린다는 걸 느꼈고, 이건 이 책에서 나왔던 예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읽기 좋은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뭔가 정량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코드를 만들어 짜야 되냐. 저는 이 말이 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코드를 보고 과연 한 번에 아니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드를 짜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초적인 거는 당연히 코드 분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코드 분량이 적을수록 읽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불가피한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일이 많아지고 의중관계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유지보수랑 기능 개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점을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바로바로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좀 잘 못하는 편인데, 이제 코드를 쓰면서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다 보면 한 군데씩 좀 빠뜨리게 됩니다. 그럼 그 코드는 이제 쓰레기가 돼서 나중에 누가 볼 때 이거 왜 썼지? 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 코드들을 제가 작성을 한 적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겠지만 중복이 많이 되는 코드들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한 두 번 나오는데 또 그거 줄이겠다고 극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래도 좀 이 코드가 많이 쓰이고 좀 범용적으로 쓰일 것 같으면
때 함수로 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프로젝트 자체를 조금 작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너무 커지면 이제 프로젝트를 분산을 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좀 변수명 이건 좀 네, 작은 범위인데 네, 이제 변수명 같은 거를 좀 확실한 이름으로 고르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반환값에 그냥 리턴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또 좁은 범위에서 이런 TMP 같은 사용이 좀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피보나치를 구현할 때 A랑 B를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건 임시로 저장할 거니까 TMP가 좀 맞겠죠? 좀 그런 보편적인 경우에는 또 써도 되는데, 근데 보통의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변수명이나 함수명이나 그 목적이나 의도를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좀 겪었던 건데, 근데 또 너무 구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엔티티, 그러니까 DB에서 보드와 연관된 카테고리를 조인해서 가져오는 함수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드에 연관된 게 카테고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좀 뭐 가져오는지 알려줘야 되니까 get 보드 and 카테고리로 함수명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제 보드랑 연관된 게 점점 많아진 거죠. 아, 카테고리도 가져야 되고 파일도 가져야 되고 유저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전부 다를 가져오지 않고 난 일부만 또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get 보드 and file and 유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구체적인 건 좋은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 끝에 이거 뭐 어차피 두 개 가져오는데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차이도 별로 안 날 텐데 퀄이 그냥 하나로 합치고 통일을 해버리자 get 보드로. 어쨌든 다 보드에 연관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냥 get 보드로 바꿔버리자 해서 이런 식으로 전 좀 바꿔본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이 장황해지는 그 함수 명예는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드 읽기 좋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변수의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코딩하면서 이제 생각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면 이게 읽기가 정말 힘들죠. 저 위에 선언해 놓은 변수를 계속 바꾸고 있는데 이게 가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좀 추적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에서 어떤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그 함수를 타고 내려가면서 경우에 따라 계속 바뀌니까 이게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기 힘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변수는 한번 정의하면 그 바꾸지 않는 것이 좋고 코드가 좀 길어지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고 그 위치를 좀 사용하기 직전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한 함수에서 이제 코드가 많아지면 그 문제를 이제 그 디바이드 컨커 분할 정복 하듯이 이제 코드를 분할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그 지금 내가 짜고 있는 도메인 비즈니스 로직과 큰 관련이 있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상위 수준에서 이 코드 블록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 이 코드 내가 짠 코드들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게 좀 필요가 없으면 유틸 쪽으로 뽑아서 좀 공통적으로 다시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함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지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좀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뭐 시간 빼와서 스플릿 점으로 치는데 맨 뒤에 확장자 빼왔네. 이름 추가한 함수구나. 솔직히 가독성은 조금 최악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드는 한 번에 보기 조금 힘든데 이럴 때 이제 주석이나 함수명으로 이 코드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보면은 뭐 스플릿 치고 조인 치고 아 뭐야 이게 근데 이제 제목을 달아두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파일 이름 뒤에 시간을 붙이는 함수구나. 아 이래서 이렇게 짰구나.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가독성 좋은 괜찮은 코드를 짜기 위해서 지켜볼 수 있는 원칙이나 방법이나 생각들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이제 자바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메서드가 한 가지 책임만 가지도록 구현한다. 두 번째로 인덴트 깊이를 가능한 한 단계로 유지한다. 세 번째로 else를 사용하지 말아봐라. 근데 이게 좀 코딩에는 절대적인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실력이 조금 상승을 한다면 이런 규칙들을 언제 지키지 않아도 될지 좀 알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잘 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원칙들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해보면 좀 더 깔끔한 코드를 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코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냥 일단 냅다 짜지 말고 내가 이 코드가 할 일을 옆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하듯 이제 평범한 영어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좀 정리를 하고 설명에 들어가는 핵심 단어와 문구를 찾아보고 그 단어와 문구를 사용해서 이제 설명과 좀 부합하는 그러니까 읽기 쉬운, 읽기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코드 짤 때 과연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보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짜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항상 적당히 하는 겁니다. 아, 한 함수는 하나만 해야 돼 하면서 너무 또 잘게 쪼개버리면 그것도 읽기 힘들고 그리고 코드 짤 때 이제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해서 구현하지 말자고 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뭐 우리 대학교에서 뭐 수강 신청 정도 생각하고 만드는데 처음에 짤 때 아 나는 더 크게 볼 거야라고 해서 뭐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짜거나 그러니까 적당히가 중요하죠. 너무 멀리 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봐도 안 되고 적당히 보고 적당히 생각해서 적당한 범위로 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드 길이 줄이려고 극단적 숏코딩은 하지 말아야겠죠. 파이썬 같은 경우는 한 줄로 뭐 엄청 줄일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이 보면 솔직히 읽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파이썬에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다면 그래도 읽기 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숏코딩 같은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산자를 두 번 쓴다던가 그런 게 있겠죠. 네, 저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짤 때 더 깔끔하게 짜기 위해 어떤 걸 고민하시는지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적당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드만 읽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은 안 써도 되고 아니면 써도 간단하게 이게 뭐 하는 거다라고 좀 크게 설명하고 좀 이런 식으로 사실 좀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독성을 좋게 쓸 수 없는 예를 들면 어떤 걸 파싱하는 코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 달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달자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달자. 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정말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석을 달자라는 생각입니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